네, 어제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밤새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불이 언제 났는지 그리고 또 언제쯤 꺼질 수 있는지 인명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박호근 사회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박호근 기자에게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이 불 언제 시작된 겁니까? 네, 어제 저녁 7시 17분쯤으로 알려졌는데요. 강원도 토성군의 한 도로에서 변압기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변압기가 터지면서 불꽃이 튀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본 운전자가 119에 신고를 했고 119 소방대가 출동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미 바람에 의해서 강풍이 불면서 이미 불이 많이 번졌다. 그리고 그걸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변전기에서 불이 났다. 그 변전기가 어디 정확히 있는 겁니까? 도로변에 지금 영상들도 있는데요. 네. 그 고속도로 변에 그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가 폭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지금 지도를 보면 이제 발화 지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설악콘도도 있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설악콘도 이제 밑에 이제 일성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콘도 바로 도로 건너편에 변압기에서 불이 나서 이제 서쪽으로 바람이 계속 불면서 화재가 계속 확산되건데, 자, 지금 이제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님, 자, 교수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면요. 지금 초속 한 5m, 4m,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5m, 4m 정도면 어느 정도 바람의 색이, 어느 정도 빠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초속 5m라고 하면 보통 한 시속 20-30km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할 때는, 화재가 심할 때는 초속 25m도 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바람이 세기가 이게 변화가 좀 심한 거고요. 초속 25m라고 하면 대략 시속으로 보면 100km 정도의 속력으로 아주 빠른 그런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5m다 2m라고 하면 시속으로는 100km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기예보를 보면은 초속 지금 시간으로는 한 4m 정도 나오고 있고 9시 되면 이제 가장 빠르게 바람이 더 세게 불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되고 있는데 초속 12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9시면. 그러면 계속 불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지금 발화점으로부터도 보면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요. 지금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태백산맥을 넘어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재가 지금 그 해안가까지 거의 확산돼 가고 있는 그런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불이 고성에서 시작된 지 12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진화가 어려운 거 보면 아무래도 바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람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제가 어제 서울 시내에 강풍을 위해 취재를 나갔었는데요. 이게 아마 그 바람 세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네, 가지고 나오셨네요. 이게 어제 바람이 꽤 많이 분다고 느껴졌을 때 측정을 해보니까 보통 3m, 4m, 3-4m였거든요. 그리고 어제 측정했을 때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걸 측정했을 때 5.4m까지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2m 가까이 되고 세게 불었을 때 한 10m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밤 사이에 한 7m 정도 강원도에서 바람이 불었다면 아주 바람이 센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낮에 앞으로 더 10m, 20m까지 본다면 그야말로 태풍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평균 그 속도 풍속이 7, 8m라고 하지만 이게 순간 최대 풍속이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세게 불 때 바람이 있거든요. 초속과 순간 풍속은 좀 다른 거네요. 최대 순간 풍속은 20m 이상이 불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걸 평균을 냈을 때 한 7m에서 한 10m가 된다고 보면은 순간에 강한 바람이 불면은 이게 불씨가 한 2km 이상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불이 급속도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제 염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서풍이 이렇게 세게 부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게 봄철에 보통 그 저기압과 고기압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그 위로 올라가면은 기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동해 쪽에는 기온이 위쪽이 높고요. 아래쪽이 낮은, 어떻게 보면 역전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을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낮은 그 기온이 태백산맥을 넣으면서 그 위에 있는 그 따뜻한 공기층 사이로 좁은 공간을 통과하다 보니까
네. 풍속이 아주 빨라진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네. 가파른 태백 산맥을 내려오면서 바람이 세기가 더 빨라져서 강풍이 부는 것으로 그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바람이 이제 계속 세게 불고 있어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불이 더 확산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일단 소방 대응 단계가 좀 발령이 됐습니다. 3단계가 발령이 됐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3단계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적인 어떤 재난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 전국의 어떤 소방력이라든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 상태다. 네.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3단계. 네. 자, 그러면 그러면- 보통 뭐 1단계, 2단계 있는데 1단계, 2단계도 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좀 할 수 보통 있을까요? 1단계는 그 약 한 일개 서 정도의 차원에서의 대응 네네. 단계라 작은 화재인 경우고요. 국지적인 어떤 화재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다음에 이제 2단계라고 하면 한 뭐 4개나 5개 정도의 서가 네.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한 도 단위 정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단계를 약 2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네. 지금은 최고 단계고요. 그런데 네. 이제 밤사이에 이게 불이 이렇게 번졌기 때문에요. 헬기를 좀 빨리 투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네. 헬기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이게 화재 현장 같은 경우는 상승 기류가 아주 심하게 있고요. 특히 지금은 거기 상승 기류뿐만 아니라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부는 상태이고 네네. 그런 상태에서 야간에 헬기를 출동한다는 것은 또 다른 그 추락의 위험도 있고 상당히 충돌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야간에는 사실 출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헬기는. 그래서 지금 날이 밝는 대로 네. 아마 가능한 모든 헬기를 총동원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그런 조심스러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피해 규모가 이제 속속 좀 집계가 날이 밝으면서 집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박호근 기자,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지금 불에 탄 지역이 축구장 면적이 한 350개 정도 면적이고요. 네. 비교하면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네네. 이 지역의 규모가 290헥타르 정도가 불에 탔다고 그러고요. 근데 지금 소방당국에서도 드론을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날이 좀 더 밝으면서 드론을 띄우고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면은 네. 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네. 예상됩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박호근 기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이제 290헥타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새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새벽 1시경 이 시경에는 한 250헥타르 이 정도 피해가 있었고요. 지금 290헥타르로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낙산사 화재를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낙산사 화재와 지금 화재 비교하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규모는 이제 낙산사 화재 같은 경우도 네. 여러 번의 그 강원도에서 산불이 있었습니다. 네. 보통 이번 규모와 비슷한 한 350헥타르 정도의 화재도 있었고요. 네. 또는 8,000헥타르 이상 되는 그 고성 산불도 있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이번 그 우리 화재 사고 같은 경우 네. 이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과거에 있어 왔던 거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오히려 많습니다. 네. 그 공통점이라고 하면 우선 바람이 강한 그 서에서 동으로 부는 그 강한 바람이 있었던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네. 화재 확산이 빨랐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요. 기상 조건 또 그 수목의 여건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네.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지역에서 불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2005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낙산사 화재가 있고 이렇게 강원도 지역에서 불이 많이 나는 그것도 대형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이유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우선은 그 우리가 산림 보호를 잘해서 그 낙엽이 보통 네. 두꺼운 데는 50cm 이상 이게 쌓여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불이 일단 한번 나면 굉장히 그 깊게 타고요. 끄기도 어렵고 네. 이런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수목의 수종도 강원도 지역이 대부분 소나무입니다. 네. 소나무라는 것이 이제 송진을 머금고 있어서 불이 굉장히 잘 타는 거고요. 기름과 유사하기 때문에 네네네. 진압도 어려운 그런 수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박호근 기자. 지금 인명 피해가 뭐 어디서는 한 명이다, 어디서는 두 명이다.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처음 불이 발생한 토성면 도로에서 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다른 또 마을 회관에서도 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2명의 인명 피해가 있다. 사망자가 2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한 명은 강풍으로 인한 사망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불 때문이 아니라는 네네네.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산불로 인한 그 사망자는 한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네. 대신에 그
대피 인원은 주민들이 한 2,000명이 넘고요. 군인들도 대피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1,000여 명이 넘어서 지금 한 3,000명 이상이 대피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강원도 고성뿐만이 아니라 강릉에서도 불이 났다고 하고요. 또 부산 해운대에서도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다 다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동해안을 따라서 위에 고성부터 쭉 시작이 돼가지고 밑에까지 이렇게 계속 정말 아니할 말로 이게 토끼가 띠물 뜨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것이 어떤 비화로 인해서 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만큼 지금 그 기후 조건이라든지 계절적인 요인이 불나기가 굉장히 그 쉬운 여건에 있고요. 물론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됩니다. 이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화재가 났을 때 모방범죄라는 부분도 일부는 조심스럽지만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모방 범죄가 아니기를 좀 바라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계속 교수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소방 안전 이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일단 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 저 불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너무나 큰 규모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진화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강원도 도민의 생명 안전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그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하나가 산불 진화도 해야 되겠고 더 오히려 중요한 것이 그 지금 주택가라든지 아파트 단지까지 지금 화재가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만큼 방화선을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이 주택가로 못 내려오게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급선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택가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해서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자, 뭐 맞불 작전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주택가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방법으로서는 수목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주택가 주변에다가 상당량의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서 습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등등의 대안들이 지금 아마 현장에서는 소방대원들이 땀을 흘리면서 아마 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강릉의 화재로 동해고속도로가 통제돼서 옥계에서 동해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에 이 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박호근 기자, 지금 대피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디서 이제 강원도 학교 곳곳에서는 휴교령까지 내려졌다는데요. 네, 인근 학교와 주민 아파트에서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일부 한때는 그 용촌리 76분 버스에 타고 있던 30명도 고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쪽으로도 불이 번지면서 논두렁에서도 대피가 돼가지고 인근 리조트로 대피한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속초 지역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콘도들이 있는데 그쪽 있는 주민들도 한때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간밤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굉장히 불편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 대피소는 적절히 마련이 되었을까요? 대피소를 아마 매뉴얼에 의뢰해서요. 여건에 따라서 대피소는 다 마련하고 주민들에게도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불이 이렇게 어떤 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루트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람이 불다 보니까 정말 일루가 확대되고 절로 확대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대피소가 옮겨져야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는 불이 워낙 크게 나가지고 연기도 엄청 심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피하고 계신 주민들은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열에 의해서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화재는 대부분이 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그래서 옥 외에 있든 옥 내에 계시든 어떤 방법이든 예를 들어서 옥까지든 수건이든 이런 걸로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옥외 활동을 하시든 어떤 뭐 대피 활동을 하시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호근 기자, 지금 뭐 휴교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내려졌습니까? 네, 인근 학교는 대부분 휴교령이 내려져 있고요. 주민들도 대피령이 내려져 있고 그리고 저기 콘도에 있는 투숙객들도 지금 대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대피령이 내려져 있고요. 속초 지역이 뭐 25개 정도의 뭐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학교가 전부 휴교 상태로 돼 있는 것 같고 고성 지역도 뭐 18개 지역에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 고성 지역에 18개 학교도 지금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서풍이 계속 불기 때문에 서쪽으로 불이 이제 확산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청이 좀 있고, 자, 속초시청 위쪽이 동명동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에 그 호수 부분이 영랑호입니다. 영랑호. 그리고 지금 이게 빨갛게 된 부분이 지금 산불이 확산되는 지역인데 계속 저 위쪽으로만 간다는 것을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밑쪽으로도 좀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서쪽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된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동쪽으로는 많이는 갔지만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동쪽에 바다가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선 더 이상 뭐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이 위에 아래로 네. 좀 더 이게 느린 속도지만 상대적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화벽이라든지 네.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이제 날이 밝으면서 헬기도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소방 인력도 많은 인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이 정도 불길 상황이면은 언제쯤 진화 작업이 마무리될까요? 네, 조금 전에 보도된 대로 헬기가 51대 그리고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소방 인력이 1,800명 정도 투입을 한다면 대규모 투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가 지금 고성적으로 총 집결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람이 어떻게 언제쯤 잦아드느냐가 문제인데요. 기상청에서는 오늘 오후까지는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의 색이 네. 그 초속 네네. 7, 8m 정도는 계속 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후 좀 늦게쯤이면 바람이 좀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좀 진화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문제는 그 바람이 조금 잦아들더라도 네. 불이 나는 곳으로 공기가 다시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강풍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네. 끝까지 진화할 때까지 마음을 네.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